에르디아인들이 그냥 틈만 나면 모이는 마을 회관 같은 데가 있어. 사실상 그 메신저로 쓰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에렌한테 물어봐요. 야, 근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막아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에렌이, 야, 이 메신저는 내가 초대한 거야. 왜 초대했냐면은 나는 땅 울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확실히 하려고 너네를 부른 거야. 제발 막아줘. 제발 나 좀 막아줘야.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스포 감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거인 이제 4기 파트 2에 어떻게 끝났냐? 에렌이 땅울림 발생시키고 벽에서 이제 거인들 다 깨어나고 이제 대륙으로 다 이제 막 쿵쿵쿵거리면서 이제 가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에렌을 막아야 돼 하면서 이제 에렌 막으러 가야 되는데 비행정이 없네. 그래서 비행정 어떻게 하지? 예거파이들이 지키고 있네. 얘네들 동족 상잔하면서 겨우겨우 탈취했죠. 거기 지키고 있던 그 예거파의 수장 프록 죽이면서 겨우겨우 탈취해요. 탈취하고 이제 띄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못 띄워. 왜? 비행정이 정비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는 정비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튼 오래 걸려. 그러면 이제 전문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에렌은 되게 막 뭐 생선가시 뭐 가시고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인들 이제 데리고 쭉 이제 가면서 연합군하고 싸우고 연합군 다 전멸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트 2가 끝나죠. 그래서 와, 이제 어떻게 되냐? 야, 핵심. 야, 이렇게 센 예렌 예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 거의 엄청나게 큰 가시고기가 돼가지고 안에는 사실 텅텅 비었지만 그 포스, 에렌 예거가 캐리어라고 친다면은 인터셉터가 한 몇만 마리가 있는 거야. 몇십만 마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막을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 근데 진격의 거인 4기 파트 3는 에피소드가 7개밖에 없어. 스포를 당한 거야. 일종의 난 스포를 당했어. 아니 7개밖에 없다고? 그럼 너무나 허무하게 진압되는 거 아니야? 이 옐렌 예거의 그 진짜 유쾌한 이 반란이 그냥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난 이미 그 7화로 스포를 당했어.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일단 에렌 그 가시고기의 이름은 종미의 거인이에요. 그래서 거인이 9개가 있는데 추가가 돼요. 종미의 거인은 시조 거인에다가 왕가의 피가 만나서 갑자기 얘가 각성을 하면서 뿌앙 하면서 커졌어. 근데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원래 벽 안에 살고 있었던 애들은 시조 거인의 왕가의 피가 항상 결합이 돼 있는 상태였잖아. 그쵸? 근데 왜 옐렌 예거만 그 가시고기가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기본형이잖아. 시조거인은 그게 기본형이야. 왕가가 대를 이어서 그거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리샤 박사가 탈취하려고 했을 때 여자애가 변하잖아요. 그게 원래 왕가의 피와 시조거인이 합쳐진 형태야. 근데 왜 갑자기 유미르를 각성시켰구나. 유미르를 각성시켜서 그래. 얘가 지크랑 에렌이랑 있어요. 에르디아인들이 그냥 틈만 나면 모이는 마을 회관 같은 데가 있어. 정신적 마을 회관. 그냥 메신저로서 나중에는. 그냥 지들이 접속하고 싶으면 접속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다 만나 그냥. 그런 곳이 있습니다. 퍼런 마을 회관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곳을 어떻게 다 뚫어요. 그랬더니 거기로 다 모여 막. 그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지들 막 얘기하고 싶으면 거기서 접속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사실상 그 메신저로 쓰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렌하고 지크가 티격태격 하다가 지크가 아니 내가 유미르랑 많이 친해졌거든. 유미르랑 나랑 짱친이야. 그러니까 유미르는 내 말을 들을걸. 근데 갑자기 예렌 예거가 안돼 그럴 수 없어 막 절규하던 유미르한테 막 달려가더니 뭐라고 해. 그러면서 유미르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유미르를 자기 협력자로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종미의 거인이 되는 거구나. 진정한 각성. 유미르의 마음을 얻어냈어. 그 전에 이제 왕들은 유미르의 마음까지는 얻어내지 못했지. 그래가지고 유미르의 진정한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킨 게 에렌이다. 유미르를 말 그대로 꼬셨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에렌 군단을 막기 위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에렌 반군들은 배로 비행정을 이제 끌고 전문 정비소로 가죠. 그래서 대륙에 있는 정비소를 들려. 근데 이제 예렌이 어떻게 했죠? 땅울림을 발동시켰죠. 그래서 땅울림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도 갈 때 보면은 막 사람들 한 줄로 안 가고 막 동료들끼리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횡렬로 해가지고 막 그 막으면서 가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거인들이 횡렬로 해서 쫙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소도 밟히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비소에서 빨리 정비를 하고 비행정을 띄워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옐레나를 데리고 와서 예렌 예거가 어딨냐 실토해라. 근데 실토를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정비소에서 이제 비행정 띄우려고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선지를 실토해버려. 예렌 예거는 아마 스라토와 요새라는 곳으로 갈 거야. 여기에 뭐 무슨 뭐 비행정이 있고 해서 0.00%라도 자기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제거해놓고 다음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막 에렌의 중간 목표를 실토합니다. 뭐야? 왜 실토해? 그러니까 예레나가 졸라 골 때리는 게, 야, 그 대신 지크는 실패했지만 지크는 옳았다고 인정해! 인정하란 말이야! 인정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실토를 한 거야. 그래도 지크는 틀리지 않았지? 이론은 맞잖아! 이게 약간 이거야. 인정받고 싶어서였어. 실토한 이유가. 진짜야. 어이없죠? 어이없는데 진짜예요.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와요. 이론은 맞지? 계획이 어그러지긴 했는데 이론은 완벽하다고! 중성화 맞잖아! 중성화 이거 정답 맞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뭐 스라토와 요새로 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뭐 별로 제대로 인정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레나는 나는 사실은 얘가 되게 중간에 갑자기 어떻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설득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막 탁 가고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장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고백하고 실토하고 극에서 빠져요. 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했나? 그 메뉴 줄이기 당했어요. 그래서 옐레나는 갑자기 실토하고 그 다음부터 비중이 없어집니다. 급속도로 없어져요. 난 얘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 뭔가 자기만의 심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미친 짓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뭐 희생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자, 이제 땅울림이 격거인들이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죠? 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인들 오기 전에 나갈 수 있겠는데? 하는데 그때 갑자기 파라디 섬의 애국자 프록이 그 배에 매달려서 계속 질질질 끌려왔던 거야. 안 죽었어. 내가 그때 안 죽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진짜 안 죽은 거야. 배가 대륙으로 넘어가는 동안 물속에서 버티고 온 거야. 살아서 온 거야. 미친놈이야. 그래서 살아서 와가지고 권총을 막 쏴가지고 비행정의 연료 탱크를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못 띄우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파라디 섬은 그냥 다 불타서 멸망하고 말 거야. 이 생각밖에 없어, 얘는. 에르디아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 에르디아 제국 뭐 부흥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더 좁게 말하면 파라디 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에렌하고 이 부분이 맞는 거지. 에렌 예고도 파라디 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국자야. 총 맞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진짜 끝이구나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은 파라디 섬은 그냥 멸망이야. 왜냐? 예렌 예거가 이걸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대륙에서는 파라디 섬으로 공격을 올 거니까. 자기가 마지막 남은 벌주를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이거를 미션을 성공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총 쏴가지고 연료 탱크에 총알 구멍을 낸 다음에 뭐 바로 제압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가지고 출발하면 연료 줄줄 새. 그럼 어떻게 해요? 연료 탱크 구멍 난데 이제 정비를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지금 막 벽거이는 계속 오고 있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 그냥 무조건 초토화예요. 피할 수가 없어. 그냥 직사기야, 직사기.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이때 한지가 나섭니다. 한지가 사실은 그동안 애매뛰었거든요. 애매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니까 메뉴 줄이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한지가 내가 나서겠다. 그리고 조사단장은 아르민 너한테 임명하고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 비행정을 띄워. 그때 이제 딱 갔을 때 리바이가 한지한테 신조 사사게요 딱 이러거든요. 근데 리바이가 원래 신조 사사게요라는 말을 해요? 나는 못 본 것 같거든?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안 하는 이유는 뭐야?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야? 그게 되게 낯간지러워서 안 한 거였나? 약간 낯간지럽잖아. 집단적으로 에르빈 그 가스라이팅 연설에 취해서 막 신조 사사게요 막 이러면. 동료 죽는 게 싫어서 안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구나. 동료가 자꾸 죽으니까. 근데 싫지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네. 그러면 리바이는 알고 있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의 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보기 싫은 거야. 낯간지럽기보다는 자꾸 죽으니까 내모는 그 말이 싫은 거지. 죽음으로 계속 내모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모든 동료를 잃은 병장님이요. 그러니까 이 병장님이 가장 감성적인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F야.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지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 싸우는데 내가 봤을 때 파라디 섬의 특산물은 뇌창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파트 2에서 세계 연합군대 벽거인이 붙었잖아요. 진짜 막 한 포를 쏴. 배에서 몇 마리 쓰러지고 말어. 근데 뇌창으로 그냥 퍽퍽퍽 죽어. 그냥 한 방에 뇌창 하나에 그냥 한 마리씩. 물론 목덜미를 쏘긴 했는데 그 뇌창 한 방에 한 마리가 쓰러져. 그냥 뇌창이 너무 세.
파라디 섬에서 진짜 제대로 만들었구나. 얘네가 과학 기술력이 대륙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뿐이지 앞에 선조들이 많이 그 기술력을 끌어놨으면은 요번 때에서 애들이 확실히 폭발시킬 수 있는 기상한 녀석들이 있다. 나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 뭐 여기 뭐 터트려서 막 거인 막 쓰러뜨리고 막 칼도 쓰고 내창 막 다 쓰고 막 했는데 이제 안 되지. 한지가 이제 시간 끈 덕택에 비행정이 띄워질 수 있었고 겨우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정으로 갈 사람은 비행정으로 가고 배 타고 예렌 예고 막을 사람 아니면은 알아서 가고. 그래서 비행정에는 예렌 반군들 뭐 거인하고 뭐 병사들이 타고 있고 배는 갑이랑 팔코 이제 어린애들하고 애니가 탔어요. 애니는 왜 했냐면 마지막은 그냥 나 좀 조용히 가고 싶다. 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기 싫다. 원래 같았으면 싸워야 돼. 근데 이미 땅울림이 발동된 순간 우리가 정비하고 띄우면은 이미 거리상으로 레벨리오 수용구는 다 짓밟히기 때문에 애니는 삶의 이유가 아버지밖에 없거든 이제.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중요한 시기지만 나는 좀 편하게 있고 싶다 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빠진다고 그래요. 아빠가 아마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비 팔코 애니는 배 타고 일본 여자 따라서 가고 나머지는 비행정으로 예렌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요새에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요새를 출발해. 근데 거기 보면은 막 한지랑 싸우기 전에 거인들이 산 넘어가다가 갑자기 거인이 미끄러져서 자빠져요. 자빠지니까 이 자빠진 애 때문에 또 자빠져. 슬랩스틱을 해요 갑자기. 이게 왜 넣은 거야? 이거 왜 넣은 거예요? 이 슬랩스틱 왜 있어? 이 몸개그? 무한도전식 그 몸개그 이거 왜 넣은 거야? 개 어이없어 그거. 그 뻔뻔하게 그냥 있어. 아니 그냥 뭐 웃으려고도 아니야. 그냥 나가 그냥. 뭐 자빠졌는데 막 걔네도 막 밟고 지나가고 막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간다는 뜻임. 그러거나 말거나. 아, 기다려주지 않는다. 벽거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잔인하다. 뭐 이런 걸 표현한 건가? 아, 그것이 진격이다. 이것이 행군이고. 아, 한지가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임. 아니, 그거 굳이 안 보여줬어도 쓰러트리면은 충분히 바리케이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그래서 그거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봤어. 응? 필름이 섞였나? 왜 거인님이 미끄러지는 게 왜 나? 갑자기 뜬금없이 거인 미끄러져서 몸개그 하면서 같이 쓰러지는 게 왜 나오지? 그리고 막 거인들이 산을 넘으니까 사실 파트 2 때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특히나 더 울산바위 같아. 그 은비까비 울산바위 에피소드 알죠? 옛날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 보면 옥황상제가 새로운 그 산 조성한다고 금강산이라는 테마 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내가 금강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만들 건데 자 분양한다. 이거 분양 108봉 딱 들어오면 딱 마감할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바위들은 다 일로 와. 금강산 되고 싶으면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소식을 전달받고 전국에 있는 뭐 한반도에 있는 바위들이 나 금강산 되려고 막 갑니다. 다 일어나서 가. 그래서 막 올라가다가 울산에 있는 바위도 나도 금강산 할래. 그러면서 막 이제 가. 근데 그 울산에 있는 바위가 좀 늦게 출발했어. 그래서 막 급하게 막 헐레벌떡 가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산에 도착한 거야. 아, 여기가 금강산인가 보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요. 근데 거기가 설악산이었어. 그래서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사실 K 땅울림이거든? 막 바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 걸어가. 계속. 금강산으로. 그게 사실은 시간으로 보면 그게 원조 땅울림이죠. K 땅울림. 사실 그거 보고 계속 생각났는데 이 얘기는 그냥 하지 말자. 분위기 해치는데 하지 말자 했는데 그 산을 넘어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산까지 나왔는데 이거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비행정 출발했는데 조종사 누구죠? 온양코퐁이 조종을 합니다. 걔는 이거 안 하면은 살려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종해서 가는데 급하게 출발해가지고 연료를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갈 수가 없고 온양코퐁만이 신기에 가까운 조종 실력으로 연비 운전을 해서 가야지만 겨우 LN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요새로 다 가잖아요. LN도 요새로 가고 우리도 LN이 요새로 갈 거라는 거 알고 걸로 가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라이너가 가설을 세워요. 사실 LN 이 녀석은 우리가 막아주길 바란 게 아닐까? 근데 이거 라이너가 이걸 잘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막히잖아요. 합리화를 잘해요, 얘가. 항상 자기가 뭐 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가 너무 가혹한 상황에 몰리면은 현실 도피를 하면서 사실은 이랬던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라이너가 또 한 번 모두를 위해 합리화를 시작해요. 사실 LN은 우리를 막아준 걸 바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자, LN은 이미 유미르랑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왕가의 그 혈통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땅울림을 발생시켰고 자기 맘대로 에르디아인의 몸 구조를 다 바꿀 수가 있어. 근데 거인의 힘을 왜 뺏지 않았지? 이거는 사실은 막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 너 사실은 괴로운 거지!
이런 이론을 세워요. 사람들이 막 그때 좀 괴로워했거든. 아, 에렌을 어떻게 할까? 막을 수 있을까? 다 동료들이잖아. 그리고 막 계속 그 비행정엔 타진 않았지만 애니가 막 밑가상한테 너 에렌 죽일 수 있어? 너 에렌 죽일 수 있냐고 막 계속 다그치고. 사실 막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라이너가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을 세웁니다. 에렌이 사실은 원한다는 이론. 그 증거로 거인의 힘을 뺏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애들이 에르디아 전용 파란 마을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에렌을 만나요. 접속해서. 우리끼리 하면 잘 모르니까 에렌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에렌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막아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에렌이 야, 이 메신저는 내가 초대한 거야. 왜 초대했냐면은 나는 땅울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확실히 하려고 너네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대화로 표현할 거야. 너무 친데레 같죠? 너무 친데레 같지 않아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걸 대화로 표현해요. 이미 나는 거기서 얘가 라이너의 이론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죠? 무시하고 가면 되는 건데 힌트를 주는 거야. 제발 막아줘. 제발 나 좀 막아줘야.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땅올림 맞고 싶으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니네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각자 우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에렌의 뜻까지 이제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온양코동이 이제 또 신기에 가까운 조종 실력으로 연비주행하면서 그 에렌 몸통 있는 데까지 가까스로 운전해가지고 애들을 다 떨궈요. 온양포동? 아무튼 얘 있죠. 온양포동이 애들 떨구면서 아이돌 그룹의 메인 댄서 30초 자기 혼자 동무, 밴드 기타리스트 30초 기타 솔로, 미친 듯이 걔가 이제 솔로 연출을 딱 보여주면서 신기에 가까운 조종 실력으로 반군들을 에렌 몸에 딱 떨구고 얘는 요새로 떨어지면서 퇴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히 안 해요. 거의 야무치가 되죠. 그럼 이제 에렌 몸에 도착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에렌 몸에 도착하면 뭐 해야 돼요? 반군들. 어떻게 막아? 이 에렌 어떻게 막냐고. 에렌과 지크를 띄어놔야죠. 그래야 땅울림이 멈추잖아. 지금 배터리가 붙어있는 상태잖아. 리모컨에 AA 건전지가 2개가 끼워져 있는 상태잖아. AA 건전지를 띄어야지. 그래야지 땅울림이 조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크를 찾아야 돼. 근데 지크가 어딨어? 없어. 에렌 몸이 이만한데 여기서 어딘가에 있어. 지크가 종양처럼. 이 지크 에거라는 종양을 찾아내서 띄어야 돼.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근데 갑자기 이때 오가피 거인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또 뭐야? 나는 이거 보면서 나 이것도 좀 의아했거든요. 오가피 거인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걔 어이없어. 오가피 거인. 짐승 거인이야 걔가. 생각해보니까 쿠사바 짐승을 못 봤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나왔어? 왜 나 못 봤지? 쿠사바 양이야? 그래서 아무튼 나는 오가피는 왜 나온 거야 대체.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가 딱 등장하면서 아르민을 한입하고 납치해버려요. 근데 아르민은 굉장히 쓸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크랑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지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냥 어떻게든 그냥 물리적으로 뭐 터트려야 돼. 터트리려면 어떻게 돼? 아르민이 핵폭탄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아르민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제일 여차하면 터트려야 되는 무기를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아르민을 또 챙겨야 돼. 그래서 아르민도 이제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오가피가 왜 나왔나 했더니 서바이벌 게임 마지막화 정석처럼 그동안 나왔던 출연자들 다 나와서 응원해주기. 그 에렌 몸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거인들이 다 나와서 사실 안 나왔던 거인들도 있어. 사실 역사가 꽤 길다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출연자들 사실 가로치고 비출연자 포함 다 나와서 역대 거인들이 나와서 다 응원해줘요. 막 지크에거 못 찾게 하기. 그러니까 보물찾기야. 지크에거라는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역대 출연자들이 그동안 나왔던 서바이벌 게임 마지막 회 같이 나와서 막 같이 참여하면서 막 방해하는 거야. 보물찾기 막 방해. 그럼 막 거기에 막 걔네도 나와요. 막 갤리어드 턱거인, 마르쉘 턱거인 뭐 다 나와. 그래서 막 걔네가 막 보물찾기 막 방해. 그래서 막 졸라 힘들어 죽겠어. 막 다 하나씩 변신했을 거 아니야. 막 라이너도 막 갑옷거인 변신하고 피크도 차력거인 변신하고 해서 막 싸우는데 역부족이지. 왜냐면 얘네 하나하나가 사실 엄청 세잖아. 어떡하지 막 점점 힘에 붙여. 어떡하지 하는데 이때 갑자기 배 타고 간 줄 알았던 팔코가 거인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너는 반대편으로 배 타고 갔는데 어떻게 등장한 거야? 새가 돼서 날아와요. 졸라 어이없어 이것도. 사기 파트 3에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 벽거인이 갑자기 지 혼자 가다가 슬랩스틱을 하질 않나. 오가피가 갑자기 나타나질 않나. 새거인이 막 갑자기 나타나질 않나. 막 나와. 그래서 갑이랑 애니를 태우고 왔어요. 야, 너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요. 저도 될 줄 몰랐는데요.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어떻게 되는데 원리가 뭐야? 자, 지금부터 제가 새 거인이 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저 원래 턱거인 먹었죠? 그치, 너 턱거인 먹었지. 근데 저 무지성 거인일 때 어떻게 무지성 거인 됐죠? 지크예거의 척수예거로 됐잖아. 그러면 짐승 거인의 국물이 조금 있다는 거지. 짐승 거인의 국물에 턱 거인의 국물이 있으니까 두 개의 거인, 이거 정답 맞죠? 자, 이 두 개를 조합을 해보니까 짐승이 이제 새가 돼가지고 새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왜냐하면 내가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짐승 거인 나 그냥 원숭이인 줄 알았거든. 나 지금 채팅창에서 알았잖아. 나는 짐승이 그냥 원숭이 고정인 줄 알았어. 털복숭이. 그러니까 새도 더 이해가 안 됐어. 나 근데 지금 여기 뭐 오가피도 되고 뭐 양도 되고 한다니까. 그래서 새가 됐어. 새가 됐는데, 근데 나는 이제 드는 생각이, 아니 어차피 말의 제국에서 전사를 키울 때 무지성거인을 만든 다음에 앞에 선대 애를 잡아먹으면서 물려봤잖아요. 계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크의 척수액으로 무지성거인을 만든 뒤에 하면은 다 짐승거인에 자기가 그 계승하는 거인을 두 개 먹고 시작하는 건데 왜 안 했지? 몰라서 안 한 건가? 왜냐면 그 팔코가 발견해서 지크가 왕가인 걸 숨김. 근데 지크가 왕가인 걸 숨겼다고는 하는데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크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랬고. 아예 몰라? 냄새도 못 맡아? 의심쩍은 냄새조차도 못 맡았던 거야? 아무튼 그 지크는 좀 약간 이상해. 얘가 너무 예외 규정이야. 그냥 고함 소리로 얘 발동시키고, 이게 왕가의 특성이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원리가 따로 가. 그래서 지크의 국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짐승거인의 힘과 턱거인의 힘이 조합돼가지고 새 거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힘에 붙였던 반군들을 막 도와줘. 이제 지크를 찾아야 되는데, 유미르가 메가커피 알바 표정 지으면서 거인을 막 만들고 있었잖아. 주문받은 거인 막 계속 만들고 있었잖아요. 시간 멈춰놓고. 근데 유미르가 지크 말을 안 듣고 에렌 말을 들은 이유가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동조해줬기 때문이야.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공감해줬기 때문이었어. 누가 해결해달래?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 건데? 유미르 사실은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에렌은 안 거야. 너 프리츠 왕을 사랑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엄청난 힘이 있지만 프리츠 왕이 그 힘을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했구나. 그래서 그게 막 몇천 년 동안 계속 프리츠가의 거인 오더가 들어와도 계속 만들어줬던 거구나. 너 사랑이지? 그러면서 유미르가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면서 이제 에렌 말을 들었던 거야. 에렌 말을 들은 이유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공감해줬던 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게 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F입니다. T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크랑 아르미는 단톡방에서도 만나요. 에르디아인 파란 메신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르메는 이제 그 오가피한테 잡아먹힌 상태잖아. 거기서 이제 접속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지크가 이래요. 아, 사는 거는 너무 고통이야.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이거 살아있으면 그냥 모두가 고통이고, 특히 거인의 힘은 더더욱 고통이야. 이걸로 모든 폭력이 일어나. 답은 중성화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르민이 이제 명언을 남겨요. 사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어렸을 때 애들하고 막 같이 막 뛰어놀면서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 순간이 있었다. 뭐 바람도 딱 적절하고 뭐도 적절하고 그 풍경도 적절하고 모든 게 그냥 적절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그때 굉장히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사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거창한 이유 같은 건 없고 그냥 거기서 순간순간 원초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려고 태어났고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크가 갑자기 사실은 나도 캐치볼 할 때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돼. 또 공감을 해버렸어. 이 파트 3는 전체적으로 F들이 득세를 해요. 공감을 해버려. 이걸 공감을 해버리면 끝나버려. 감정적으로 그냥 이걸 무너뜨려버리면은 애가 뭐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지크가 이제 감정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그리샤 여가도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야, 에렌을 막아줘. 그리고 아르민한테 설득이 됐어. 네가 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만 생각을 해. 그리고 네가 순간순간에 좋았던 게 뭔지만 생각을 하고 그 범위를 좁힌 거죠. 그러니까 지크가 사실 난 캐치볼을 하고 싶었고 뭘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때 갑자기 지크에게 동조한 다른 그 멤버들 있죠. 한 번이라도 거인이었던 애들이 쓱 나타납니다. 얘네들 거인 전우회라고 할게요. 한 번 거인은 영원한 거인. 한 번이라도 거인이었던 애들이 다 나타나. 갤리어드 뭐 애들 뭐 그리샤 예거 뭐 다 나와. 다 와. 뒤에 와가지고 거인 전우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갑자기 도와주기 시작해.
그리샤, 갤리어드, 마르셸, 뭐 유미르, 베르톨트 뭐 애들 다 해가지고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찾기를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지크는 자기가 보물이잖아. 자기가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쏙 나와요. 사실은 보물 여기 있지 하면서 쏙 나와. 그래서 에렌 얘가 몸속에 진짜 한 부위에서 쏙 나와. 몸이 이어진 상태로. 자, 보물 여기 있습니다. 자, 도시락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리바이를 찾죠. 리바이가 사실은 내가 연재물을 실시간으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연재물 볼 때도 아예 그냥 담당처럼 취급을 했을 것 같거든. 지크의 담당은 리바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하고 지크가 너무나 호들갑을 떠니까. 그쵸? 리바이는 약속을 계속 못 지킨 거야. 에르빈의 마지막 약속이 있었잖아. 나 사실은 다 포기하고 지하실로 가고 싶지만 너 진격해줘. 그러면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짐승 거인은 내가 죽일게.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찾아 헤맸단 말이죠. 지크를 막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지크가 감화됐잖아. 누구한테? 아르민한테. 그래서 자기랑 동조한 거인 전우애들이 도와줬고. 그래서 쏙 나오면서 여기야 여기! 야 리바이 여기! 요! 그래서 리바이가 싹 썰면서 지크가 사망. 그리고 이 리모컨의 배터리가 딱 분리되면서 땅울림이 딱 멈춰. 그래서 이게 딱 끝난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딱 그 멈췄으니까 끝날 거 아니야. 근데 안 끝났어. 거기서 이제 벌레가 그 만화지룡이 엄청 큰 만화지룡이 막 나오면서 그 처음에 유미르한테 합체했던 그 원조 그 벌레 있죠. 원조 그 만화지룡이 확 나와. 그래서 막 개 발광을 하면서 가스를 막 뿜어내. 막 사방팔방으로 막 발광을 하면서. 근데 그 가스가 그거야. 그 옛날에 그 코닌의 마을, 라가코 마을 주민들 무지성거인으로 만들었던 그 가스를 막 뿜어내면서 페로몬을 막 뿜어내면서 막 나뒹굴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에르디아인이잖아. 거인이 안 되는 9거인 그 힘을 안 받은 애들은 코니, 장 이런 애는 변신이 돼. 그리고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레벨리오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게 아니었어. 애닌의 아빠가 기차를 탈취해가지고 그 요새로 무턱대고 가가지고 살아있었어.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기차 탈취해서 요새로 무작정 가서 일단 삐대고 있어가지고 살아남았어. 기가 세. 애니 아빠가 기가 좀 세요. 살아있었는데 마침 살아있었는데 만화지룡이 막 그 가스를 뿜어내니까 다 사람들이 그 소중한 사람들이 다 무지성 거인이 된 거야. 너무 안타깝지. 뭐 옛날에 뭐 라이너 전사됐다고 했을 때 막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 내가 라이너를 막 몰아세워가지고 내가 호의호식을 했구나. 막 그 후회했던 라이너의 엄마, 뭐 다른 사람들 뭐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 막 후회하고 아 나 반성하고 잘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무색해지게 가스 다 들이키고 다 무지성 거인이다. 그리고 그 만화지룡은 다시 에렌 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붙어가지고 그 힘으로 다시 땅올림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막 가니까 이제 라이너, 피크, 애니 뭐 이런 애들 막 그 지룡이 막 에렌한테 못 가게 막 막아.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에렌은 어떻게 됐냐면은 분리됐잖아. 분리됐으면 이거 진짜 그냥 원래 진격의 거인의 전태의 거인의 그 시조 거인 3개 먹은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래. 유미르의 힘을 얻었기 때문인가 봐. 그냥 초대형 거인으로 남아있더라. 이게 유미르의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르민 초대형 거인하고 갑자기 UFC를 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 한 대 나 한 대. 갑자기 막 싸우더니 리바이가 마지막으로 돌진. 그래서 에렌 아구 따고 뇌창으로 아구 따고 미카사가 들어가서 에렌 목을 딱 베면서 에렌 모가지에다가 입 맞추고 사태가 종결이 되거든요. 난 보면서 미카사가 그걸 이제 상상을 해요. 내가 옛날에 대륙에 다 같이 갔을 때 그때 머뭇거렸지만 그때 내가 고백을 했더라면 다른 결과였을까?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미카사가. 그러면서 그냥 에렌하고 도망가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상상하고 4년만이라도 도피해서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미래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좌표에서 고백을 했던 그 세계관을 경험하고 기억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렌이 굉장히 찌질거리거든요. 나중에 그 목 베어진 다음에 회상을 해요. 애들 다 어린 상태가 되면서 뭐 대화를 하는데 에렌이 되게 찌질거려요. 미카사한테 내가 죽고 나서 다른 남자가 생기면 그거 너무 싫을 것 같다. 열받는다. 내가 죽고 뭐 10년은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의 그냥 윤종신 노래에 나오는 화자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난 그걸 딱 보고 아 에렌은 미카사를 되게 사랑했구나. 일기 1화 제목 지금 보면 소름 돋아요. 일기 1화 제목이 뭔데요? 2000년 후에 너에게? 왜 소름 돋아? 2000년 후에 너에게는 유미르의 대사죠. 유미르가 프리츠 왕에게 하는 대사죠. 유미르도 순애야? 유미르는 순애지. 걔는 대놓고 순애죠.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순애보죠.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되고 사람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에렌의 기억을 이제 맛보고 뜯고 리바이가 이봐 너희들 보고 있었지 이게 너희들이 다 모두 심장을 바친 결과야 이러면서 이제 나 그때 난 리바이가 죽을 줄 알았어. 나 안 죽었더라. 걔는 되게 죽을 것 같이 말해놓고 안 죽어. 되게 잘 살대. 몸만 좀 불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땅올림 때문에 전 세계가 한 80%가 날아갔어. 지금 막 사실은 겨우 멸망을 막은 거지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야 세계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아직도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예정이고 에렌 반군들은 영웅이 됐어요.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됐어.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인이 사라져도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싸워야 한다. 왜 싸워야 돼?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더 싸우지 않기 위해. 이런 말을 해. 마치 군비 경쟁을 하는 강대국처럼 말을 해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 더 싸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더 싸우지 않기 위해.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미카사는 에렌 이 머리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렌이 옛날에 나랑 자주 쉬었고 잠도 자고 했던 그 나무에다가 심고 싶어. 에렌의 머리를 에렌하고 내가 자주 있었던 그 나무에 심자. 그래서 에렌 머리를 심어요. 그리고 미카사는 이제 빨간 머프를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이 있는데 계속 뭐 세상이 막 계속 변하고 하면서 결국 또 다시 거인이 없는 세상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엔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노래랑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딱 끝나는데 딱 끝나면서 그 노래랑 함께 그거 딱 나오면서 그 스텝롤 올라가면서 딱 끝나는데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한 엔딩이거든. 근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항상 두 개에 부딪히는 가치가 있어요. 제가 2기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에르빈의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처음에는 하나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추진력 있게 쭉 갔던 건데 마지막에 그 갇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공익을 위한 게 갈라지면서 얘가 갈등을 합니다. 처음으로 에르빈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익을 위한 거,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거룩한 거, 아니면 그냥 되게 일상적인 거. 이게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이렇거든요. 불공평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들이 있어요. 일부가 항상 겪는 고통이 있어. 그리고 항상 그 구조가 불공평해. 그게 뭐 레벨리오 수용그라든지 뭐 어디서든 있어. 파라디 섬에도 있죠. 왕정이 있고 그 안에 안전한 데 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제일 위험한 곳에 야한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다 있어. 어디든 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말의 대륙이든 파라디 섬이든 레벨리오 수용구든 뭐 궁전이든 뭐 다른 나라든 다 이게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에렌이 이걸 멀리 가서 봤어. 미래가 보여. 그런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일에 대한 무력감, 거대한 무력감. 이 엄청난 운명적인 것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만화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르민의 대답인 거야. 이제 이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르민을 통해서 이제 한 건데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했어요. 에렌 예거든, 미카사건, 뭐 에르빈이던 한지던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뭐 프록, 뭐 리바이, 옐레나, 로드 라이스 결국은 다 고민하고 결국은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각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복된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제가 옛날에 들었던 궤도의 우주 특강 같은 거예요. 우주는 너무 넓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넓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무의미해 보이죠. 되게 작은 존재잖아. 사실 너무 미물이야. 그래서 너무 허무해질 수 있어. 쉽게. 진격의 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무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은 넓고 우리는 너무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오히려 더 넓히기보다 더 좁히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원초적인 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를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불공평이라든지 이게 반드시 존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결국은 자기가 기준을 좁혀서 하고 싶은 거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게 그냥 인생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는 좀 뒤에 그 에렌이 미래를 보고 막 진격의 거인 능력으로 막 보고 한다니까 조금 나는 이게 싫었거든? 너무 허망해. 사람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막 똥꼬쇼 하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사실 너무 좀 굳이 이게 넣어야 되는 설정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어. 가장 힘 친상만스러운 빠진달까? 캐릭터는 장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낭만 조금 첨가.
근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는, 근데 여기 진격거가 왜 평이 좋고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만화라고 생각이 드냐면, 캐릭터들이 다 개성이 있고 멋있어요. 모든 캐릭터가 멋있어. 난 로드 라이스조차도 멋있다고 생각해. 나는 로드 라이스도 되게 개성적이고 너무 추하기 때문에 멋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야비한 구석이 있는데 나름 또 그걸 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기 그 왕가이기 때문에 요거 자기네가 먹으면은 요것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도. 근데 이제 겁쟁이지. 굉장한 겁쟁이. 뭐 채팅에도 나와있지만 그리샤가 막 죽일 때 튀고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지가 뭐 오래 살고 싶은지 큰 뭐 그림이 있는지 지는 또 안 먹고 갑자기 막 사생아 딸 어떻게든 혈통 찾아놔가지고 그러니까 피 자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런 것들. 그 추함 또한 멋있음이 있다. 추함에 멋있음이 있어요. 추한 걸 적당히 추하면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 극한까지 추해지면 그것도 멋이에요. 어떻게든 집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잖아. 그 추함을 포기하지 않아. 적당한 일반 사람은 어떻게 방법을 못 찾겠다. 그냥 여기까지 하자. 이럴 수도 있어. 걔는 끝까지 핥잖아. 마지막까지 핥아서 거인이 되면서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난이야, 칭찬이야. 근데 비난이 아니에요. 삼국지에서 여포 막 몸부림치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조조한테. 그게 멋이 있잖아. 그 추함의 멋. 고문 매니아 다리스자클네도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총통이요? 총통은 조금 덜 멋있는데 그 녀석도 멋있죠. 총통도. 레디아인을 이 세상에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전 인류의 소원이라고 말한 그로스 상사도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로스 상사 누구죠? 그로스 상사가 누구야? 그 옛날에 그리사 낙원에서 그 한 아저씨? 그건 좀 멋없었어. 근데 걔는 멋있기가 힘들어. 왜냐면 비중이 너무 적어가지고 추함이든 미적인 모습이든 보여줄 그게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캐릭터적인 멋짐이죠, 사실은.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터적인 멋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저씨가 차라리 조커처럼 죽였어. 그럼 멋있는 캐릭터가 되겠죠. 대책 없이 죽였어, 그냥. 진짜. 그냥 뒤가 없게. 극한까지 가서. 그럼 멋있는 캐릭터 되는 거야. 멋있어지는 거야, 그게. 마지막에 관전만 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 마레군들도 기억해주세요. 말해군. 갑자기 중간에 장군 한 명 등장하거든요. 말의 장군. 말의 장군 갑자기 거의 끝날 때쯤에 등장해가지고 고군분투하거든요. 말의 장군님. 자, 그래서 요거 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전개는 아니었어요. 저는 좀 더 거인 싸움에 집중될 줄 알았어. 다른 세력이 있겠거니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근본 거인 싸움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왜 그랬냐면 4기까지 보는 중에 거인 싸움이 너무나 멋있게 연출이 됐어. 턱거인 아구를 캔따기로 쓰는 거, 오프너로 쓰는 거, 종아리 물어가지고 뭐 했는데 막 뜯어내는 거. 사기도 되게 멋있게 싸워요. 피크가 개거인의 지구력을 활용해서 그 사기 스킬 쓰거든요. 닌자 베이스볼 초록이처럼 계속 나와가지고 거인 됐다가 물리면 또 나오고 무적시간 막 이용해가지고 막 개지랄 떠는 거 있어요. 얍삽이. 거인의 어떤 구조로 그냥 배틀몰을 했어도 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무작정 그냥 치고받고 이게 아니고 뭔가 그 전략이 있어, 싸움에.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난 조금 더 거인의 힘을 서로 빼앗고 또 뺏기고 그렇긴 해요.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 이게 낫긴 해요. 그러다가 나는 합체도 보고 싶었어. 나 계속 합체 나오나 안 나오는지. 합체 비스무리한 게 나오잖아. 새. 아마 작가님이 그걸 생각했을 거야. 거인끼리 조합하면 뭐가 나오고 뭐 있죠. 어드벤처 게임 같은 거 게임 보면은 불이랑 모래랑 뭐 하면은 유리가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거인의 힘끼리 조합했는데 다른 능력 뭐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 마지막에 히스토리아가 비중이 갑자기 사라져요. 요거 조금 약간 난 개인적으로 별로였어. 나는 그냥 얘를 좀 단돌이 짓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죽이든 살리든.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할 일이 없었는데 뭐 이러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죽이든 무슨 일을 하든 진격의 거인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 진짜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캐릭터가 어중뛰게 노는 캐릭터가 없어요. 다 자기 할 일을 해.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 얘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일 한 거거든. 근데도 죽을 때 대비해서 예비 배터리로 들고 다녔어야 해. 그치. 왕가의 혈통이니까. 조사병단이 항상 말하던 인류에게 심장을 바쳐라가 적인류과 세계를 구하면서까지 그 말을 지킨 게 낭만.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 그 조사병단 그 조사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마레인하고 파라디섬 사람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능숙하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언어가 다르잖아. 언어가 다른 게 나오잖아요. 같은 언어 아님? 근데 그 유미르가 이 언어를 문자만 다른 거 아님? 그래요?
말은 통하고? 또 넷플릭스에 없었나? 언어는 사샤 가족이랑 가비랑 처음 만났을 때 사샤 아빠가 말하는 거 듣고 가비가 말해 난보 사투리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음. 그게 무슨 뜻이지? 사샤네 가족이 말에 대륙에서 왔다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언어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글자만 다르지 언어는 통한다. 그리고 나는 그 에렌이 4회 때부터 이제 급 다크해지잖아요. 먼저 다크해져. 그리고 왜 다크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미래를 본 거였어. 난 그래서 이게 좀 허무했어. 난 그 다크해진 그 에피소드가 되게 드라마틱할 줄 알았거든. 그냥 되게 드라마틱한 뭔가 있었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스포를 당한 것. 임팩트가 좀 약했어. 그러니까 웃긴 게 지가 본 거를 독자들은 몰라. 지만 알아. 그리고 그냥 다크해져 있어. 미래를 본 것도 있는데 다른 미래를 찾으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방법이 없었음. 그래서 흑화한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 진격의 거인 능력도 너무 뒤에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급 다크해져서 나왔는데 궁금해지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봤는데 흑화한 게 아니고 이야기의 그 흐름이 다크해지고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래를 봤대. 이러니까 좀 허무한 거야. 너무 그 지점이 약간 내 기준으로는 너무 뒤였어. LN 옥냥이급 스포당함. 하지만 LN 반군들이 답을 찾아냈죠. LN이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찾은 그 정답을 LN 반군은 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풀리지 않은 숙제. 코니의 한쪽 눈물. 이거 뭐야? 코니의 한쪽 눈물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안 나와? 끝까지. 그 진짜 이상해요. 근데 보면. 이거 후원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랑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꼽아달라고 본인 감정이 하는데요.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비된 것처럼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는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캐릭터가 다 매력적이라서. 근데 몇 명만 꼽아보면 에르빈, 리바이. 에르빈하고 리바이가 가장 많이 좀 생각이 나고 한지는 좀 처지는 것 같아. 프록. 프록 정도? 그리고 내 생각인데 LN이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아. LN 좀 인기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 에르빈이라든지 리바이라든지 라이너도 좀 좋았어요. 계속 얘는 그냥 진짜 똥맛을 계속 보거든.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얘는 살아있는 게 지옥이야. 모든 진짜 보기 싫은 것들을 다 보고 살아. 계속 죽지도 못해. 지옥에 살고 있어요. 혼자.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든 정신을 추스려서 사과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정리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라이너가 중간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왜냐면 주인공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얄밉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라이너가 끝까지 계속 보면은 되게 정이 많이 들어. 이렇게 정이 가장 많이 든 캐릭터는 라이너였던 것 같아. 나는. 동료 지불놀이 했다가 얼음땡 풀리고 개그캐를 전락한 애니 어떻게 생각해? 애니도 난 뭐 깨어나서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르민하고 뭔가 또 썸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할 거는 다 했던 것 같다. 근데 좀 얼음이 너무 늦게 풀린 감이 있다. 얼음이 조금 일찍 풀렸었을 것 같은데 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너무 늦게 풀렸어. 애가 할 수 없게. 까먹고 늦게 푼 것 같은? LN이 깠어야 돼. 갤리어드 그 턱 가꿔가지고 깠어야 되는데 언박싱 했어야 되는데 이게 후속작 소식이 있나요? 난 후속작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쿠키에 그 나오잖아요. 걔랑 나오는 애가 결국 거인 먹고 사실 그 등장인물 다 리셋인 거지. 리셋이고 다시 이제 거인으로 뭔가 하는 건데 서바이벌 게임 마지막 화처럼 다 등장하잖아요. 기억 같은 걸로. 이미 설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옛날 애들이 간혹 가다 그냥 반갑게 한 번 정도 나와주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예 후편 만들기도 좋아. 억지로 앞에 거 연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거인으로 뭔가 한다는 설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게 없다. 진격의 거인이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초반에 그냥 갑자기 거인들이 쳐들어왔다 이 한 줄로 시작하는 이 진짜 쫄깃함인 게 있는데 그거만큼의 임팩트 있게 시작하려면은 뭔가 방법을 모르겠네. 에르빈 단장 부활권을 뺏어 쓴 아르민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또 아르민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대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대화를 할 수 없을까? 항상 그 대륙에 먼저 갔을 때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이른단 말이야. 근데 결국 대화로 풀었어요. 결국은
대화로 지크를 감화시켜서 거인 전후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평화주의 노선의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런 거 보면 에르빈이었으면 할 수 없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 에르빈이었으면은 자꾸 진실을 밝히는 거에만 집착을 해서 유미르를 발동시키면 종미의 거인이 되는구나. 이로써 진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다. 에렌한테 동조하진 않지. 박살나면 어떻게 맞긴 하겠는데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자꾸. 에르빈 단장이 초대형 거인이었으면 땅울림에 대한 진실을 다가섰다고 신나서 탭댄스 쳤을 듯. 아니 그러니까 얘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애는 아니야. 뭐 사람 죽이고 막 뭐 신나하고 이런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가슴 아파해. 살인귀가 아니야. 가비. 근데 가비는 나는 괜찮던데? 가비 좀 그래요? 왜냐면 얘가 폐악질을 부리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눈을 그다음부터 착하게 뜨기 시작해. 얘가. 자기가 한번 먼저 선 용서 받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는 모습에서 눈가를 착하게 뜨기 시작하더라고. 사샤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샤를 퇴장시켜서 그런 건가? 시청자 입장에서 가비를 싫어한다는 건? 근데 거기서 사샤 정도는 죽어줬어야 됐어. 그건 그래요. 그쵸? 공들여서 키워낸 캐릭터 한 명이 죽긴 했어야 돼. 갈등을 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급 포도주 있죠. 뭐 사또 불이양 막 몇 년도에 나온 거 있죠. 굉장히 오래 묵혀가지고 되게 소중해. 하나 깠어야 돼 병을 그때. 근데 이게 계속 있진 않아. 왜냐하면 1화 때부터 키워야 되거든. 1화 때부터 오크통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숙성을 시켜놨다가 그 숙성한 게 몇 개 없지 사실. 1화 때부터 숙성한 건 몇 개 없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따가지고 딱 마셨을 때 쾌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샤 정도 되는 귀한 캐릭터를 잃어야 되는데 코니를 잃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둥절 순둥순둥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 어리둥절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불쌍한 캐릭터 누구야? 사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샤가 가야 돼. 어리둥절 하면서 가야 돼. 어리둥절. 차라리 코니가 죽었다면? 코니가 죽으면 그 느낌이 아니죠. 근데 코니는 코니의 역할이 있어요. 엄마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동료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 이런 역할이지 코니는. 효자 포지션. 그 대신 이제 얘는 엄마랑 관련된 거는 되게 깊은 마음 울림을 주죠. 마음 울림을 발동시키지.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코니 같은 애는 무색무취의 캐릭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조차도 하나하나 엄청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운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살아있는 캐릭터 같이 느껴지고. 코니가 죽었다면 임팩트 없이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을 듯. 그러면 죽일 필요가 없죠. 우야무야 넘어갈 거면. 리바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동료가 다 죽고 미카사는 가장 사랑하는 에렌을 죽여야 했고 에르빈 단장은 가장 궁금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죽었고 아르민은 소소한 행복이 소중한데 대형 거인이 되어 데려가서 그러니까 아르민이 그래요. 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죽였다. 나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미카사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라이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에렌은 자기를 막아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미카사가 비로소 겨우 죽여준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어. 죽여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미카사가 과연 에렌을 죽였을 수 있을까? 하면 잘 모르겠네. 잘 몰랐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상상 이상으로 컸어. 그래서 아무튼 잘 봤고요. 왜 이게 매니아층이 있는지 알겠다. 진격의 거인 진 선생님들 왜 있는지 알겠다. 단군이 왜 SSS를 줬는지 알겠다. 이 떡밥 회수를 굉장히 잘했어. 이 만화가. 저는 진쌤까지는 아니고 진격거 이상형 월드컵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빠따퐁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모르겠어요. 다음 엣지러너 볼 것 같은데? 엣지러너 보면 통곡할 듯.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